또 예전에 저희 그 신사동에 있는 건물 명도 협의하는데 같이 잠깐 진행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기억나시죠? 거기도 건물 전체를 신축을 하려고 건물을 매입하신 이후부터 신축 목적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셨었고, 저희가 관리를 맡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임차인들하고 미팅을 하면서부터 사실상 이제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건물은 노후화도 정말 많이 돼 있고 누수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신축을 예정을 하고 계시고 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차츰차츰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제 명도 협의를 했었고, 1층에 있던 레스토랑에서 처음에 좀 저희한테 이제 제시를 했던 금액은 한 1억 5천가량 1억 5천가량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서면으로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근거를 받았는데 뭐가 있었죠 그때? 뭐 일단 인테리어 공사비가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매출과 그런 거를 좀 보내주면서 매출로 인한 손해, 직원들이 그러면 또 갈 곳이 있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뭐 권리금, 본인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대 권리금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주셨었는데, 소통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반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좀 조정을 했었죠. 최종적으로 협의됐던 금액이 한 8천만 원 가량 그 정도로 이제 명도가 진행이 됐었던 건이 있었고, 이게 얘기하시는 게 다 다르고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그냥 공사하는 업체들마다도 다르니까. 맞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근거 없이 그냥 예상하는 기대 수익에만 갖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이거를 읽으면서 본인이 들였던 정신적인 뭐 육체적인 노동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쉽지는 않은데 그냥 하나하나 쳐내는 거죠. 그 사례를 보고 느낀 거는 그쪽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좀 얘기가 좀 저는 잘 통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말했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합리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처음부터 좀 뻥튀기 해서 부르는 게 또 당연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근거를 찾아서 이제 딱딱딱딱 잘라나가는 게 이건 또 임대인 분들의 니즈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바이크샵이었어요. 바이크샵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본인이 생각한 권리금 처음에 1억을 얘기를 하셨는데 8천으로 좀 깎고 6천으로 깎고 이런 식으로 계속 깎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최종 협의를 해서 6천으로 협의를 해서 이제 합의서를 쓰러 갔어요. 합의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사장님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13만 원을 그 자리에서 더 깎았어요. 13만 원이요? 6천만 원이 총액이었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5,987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합의서에 이렇게 수기로 수정하고 이렇게 도장 찍고. 교통비였나요? KTX 비용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임대인의 그래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 비용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또 부가세를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부가세가 별도냐 포함이냐 이 금액 가지고도 이 세금을 누가 낼 거냐, 부가세를 누가 낼 거냐. 그리고 이게 또 임대인이 특히나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갑자기 이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수익 이거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잡는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22% 가까이요, 세금으로만. 1억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무려 2,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 거죠. 그 금액을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납부 주체가 누구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도 분쟁도 사실 많이 있죠. 그런 식으로 비용 협의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사실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확인서 작성인 거죠. 서면 작성.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않게끔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확인서 형태, 서면 형태로 보장받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명도를 준비하시는 임대인이라면 그래도 늘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게,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셔야 돼요. 언제든지 명도 소송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증빙으로 남기셔야 하고, 처음에 내용증명, 퇴거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 자체도 나중에 명도 소송을 갔을 때 그걸 증빙으로 제출하기 위함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모든 협의 과정, 소통, 전화, 뭐 문자 이런 거 다 증빙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좋고, 협의가 됐더라도 도장도 찍었더라도 안 나가실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또 다음 단계인가요? 다음 단계 이제 마무리 단계죠. 길고도 기네요. 이 촬영이 너무 깁니다. 명도가 명도가 할 말이 많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이후에는 이제 퇴거일 다가오면은 원복하고, 그 원복도 사실상 임차인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네, 원상복구. 네,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한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다 조율을 하고 미리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확정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사실 디테일적으로 적는 게 가장 좋아요. 벽지를 다 제거를 해서 시멘트 상태로 놔두고 뭐 바닥 장판은 뭐 다 철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아예 디테일하게 적는 게 가장 좋아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니 무슨 배관 하나 못 자고 하나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우리는 무던무던한 사람들이 널렸는데 이렇게 네. 하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돈이 걸려있으면 무던무던한 사람도 아주 예민해집니다. 맞아요. 네.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껍데기 같은 얘기를 먼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